택배 상자 오픈할 때 바로 일상의 소확행 순간이죠. 특히 저는 아마존 로고 보면 너무 반가워요. 아직 한 번도 신어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몸풋을 한 번만 신어본 사람은 없다. 안녕하세요. 저는 몸풋의 김성주 팀장입니다. 몸풋은 2017년에 상표를 출원한 양말 전문 브랜드인데요. 양말 시장에서 몬스터급의 바람을 일으켜보자는 의미로 출시한 볼륨 캐주얼 라인 브랜드입니다. 제가 몸풋의 셀러이지만 저 역시 몸풋의 소비자인데요. 우선 저렴한 가격과 보장된 품질, 가성비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죠. 광고에 대해서 1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하니까 매출이 급상승했고 덕분에 상품이 품절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었죠. 매출이 50%씩 계단식 성장을 하는 시기를 몇 번씩 겪으면서 연매출 20억 달성도 해보고 올해 목표액은 8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몸풋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거라고는 저부터도 생각을 못했어요. 역시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품 개발을 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양말들을 구매하고 비교 평가했는데 정말 질이 떨어지는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비자들은 그런 제품들에도 만족감을 표시하더라고요. 시장이 하향 평준화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더 좋은 소재와 디자인으로 상향 평준화를 시켜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양말에서 큰 차이를 느끼기는 어렵죠. 하지만 매일 아침 고르는 양말 중에서도 분명 더 손이 가는 제품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약간의 차이를 아주 크게 생각했고 나조차도 탐나는 제품이어야 소비자들도 똑같이 느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은 제품을 지겹도록 만져보고 신어보고 세탁도 해보고 하면서 더 자주, 더 많이, 더 오래 소비하고 소유할 수 있는 베이직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전환을 생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마존 입점을 생각하게 됐고 2019년 8월 몸풋이 미국에 만들어졌고 그 해에는 제품 개발 생산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2월 대비 3월에는 판매량이 10배로 늘어서 넘버원 뉴 릴리즈 배지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상품이 품절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었죠. 그리고 5월에는 처음으로 누적 매출 1억을 넘겼습니다. 그해 10월 프라임데이를 처음 맞이했는데요. 적극적인 광고를 통해 그날에만 전일 대비 1200%의 매출 기록을 해서 우먼즈 캐주얼사 카테고리에서 베스트셀러를 달성했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네덜란드 현지 업체들과 판매를 시작했고 2021년도에는 일본, 캐나다, 멕시코도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업무 환경도 바뀌어서 올해 2월에 새 팀원이 충원됐고 현재 저까지 3명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엔 몸풋만의 뚜렷한 정체성도 없었습니다. 이미 아마존에는 다양한 양말 브랜드들이 넘쳐났고 저희 제품이 특별히 눈에 띄거나 독보적인 디자인도 아니었기에 이 수많은 아마존의 양말 중에서 우리께 소비자의 눈에 띌까? 소비자가 클릭할까? 신생 브랜드의 셀러로서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품의 심플함, 편안함, 내구성이 좋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이 생기면서 몸풋의 정체성도 생기고 마케팅의 방향성도 잡게 됐습니다. 특히 신생 브랜드에게 정확하고 진정성 있는 리뷰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죠.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발목이 쫀쫀한 양말을 선호하거든요. 양말을 신었을 때 흘러내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저희는 미국 시장도 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저희 예상과는 전혀 달랐고 미국 소비자들은 루즈한 양말을 더 선호하더라고요. 타이트하면 피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이런 소비자들의 선호도 역시 리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소비자들의 리뷰를 꼼꼼히 읽고 분석해서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Best socks I have ever owned. 어쩌면 무심히 신은 양말인데 그 많은 양말 중에서 저희 제품이 최고였다는 말은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아닌가 합니다. 아마존 판매를 시작하면서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아마존 광고는 비행기의 연료와 같아서 매출의 궤도에 올려주고 그 궤도에서 계속 주행하도록 도와준다. 신생 브랜드의 초보셀러에게는 아마존 광고가 필수적인 연료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죠. 저희는 초반에 광고 집행에 대한 경험과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아마존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정보 교류도 많이 없었고 있더라도 영업비밀이니 타업체에서도 공개를 잘 안 하잖아요. 광고에 대해서 1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하니까
매출이 급상승했고, 그래서 이게 광고에 영향이 크구나 생각하면서 광고를 지속적으로 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면 광고의 힘도 컸고 운도 좋았지만 사실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는 광고와 마케팅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걸 차차 알게 됐죠. 쉽게 표현하자면 몇 년 전에 저희 회사에 고급 양말 브랜드인 렉시를 아마존에 등록한 적이 있었는데요. 광고를 거의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제품 자체는 매우 훌륭합니다. 퀄리티 좋은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광고를 진행하지 않다 보니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소비자와의 상호작용도 없고 데이터도 없는 상태가 돼서 셀러가 돌파구를 찾는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저희 몸풋은 스폰서드 프로덕트, 스폰서드 브랜드,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스토어, 포스트, 디스플레이 광고 등 각 나라별로 다양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중 스폰서드 프로덕트는 광고 중에 가장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디테일한 타겟팅 방법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한국 쇼핑몰들과 많이 다른 점은 아마존에서 하는 키워드 광고인 그 스폰서드 프로덕트는 광고라는 점이 크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에게 접할 수 있는 광고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주된 타겟팅 전략은 최대한 많은 키워드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쌓이는 데이터를 통해 제품과 시너지를 내는 키워드만을 남기고 살려나가는 게 저희의 전략입니다. 데이터가 곧 소비자를 대변하는 가장 객관적인 정보이므로 소비자의 니즈를 공략하려면 광고에서 주는 데이터를 토대로 광고 캠페인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몸풋은 자동 타겟팅과 수동 타겟팅 두 가지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과 수동은 정교함의 차이가 있거든요. 자동 타겟팅의 경우 아마존 알고리즘이 제품 정보를 가지고 알맞은 키워드를 자동으로 발굴해내는 기능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초기에는 아마존 알고리즘이 타겟팅을 하여 광고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성숙되고 정교한 광고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수동 타겟팅을 통해 완성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에요. 저희는 매 프라임데이에는 다양한 딜, 쿠폰과 함께 더 강한 광고를 집행합니다. 딜과 광고를 동시에 진행할 때 가장 큰 시너지를 냅니다. 아마존에 처음 입점한 당시에 매출액이 20억 정도였고요. 올해 목표는 8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광고액 역시 매출액에 맞춰서 적정 수준에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오랫동안 아끼는 옷이나 물건은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고 마냥 새 상품도 아닙니다. 또 곁에 둬도 지루하지 않은 것들이 오랫동안 곁에 머무는 게 아닐까 합니다. 몸풋도 더 쉽게, 더 자주, 더 오랫동안 곁에 둬도 좋은 제품이 되길 바라면서 더 많은 나라에서 더 많은 고객들이 몸풋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길 바랍니다.